어느 날 문득 이유도 없이 몸에 이상이 찾아왔습니다. 하던 운동을 모두 내려놓고 원인을 찾기 위한 긴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상은 빠르게 나빠졌고 결국 치열했던 사회생활도 잠시 멈춰서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후중 인대고라증이라는 낯선 진단을 받았고 그렇게 제 인생 첫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다 끝난다는 의사의 말에 남은 인생은 그저 운동이나 하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첫 수술을 마치고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시간과 주말이면 오로지 헬스장으로 달려가 러닝머신 위를 뛰고 또 뛰었습니다. 하지만 야속하게도 병은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수술까지 연달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가 휠체어 대신 이렇게 지팡이라도 짚고 설 수 있는 건 첫 수술 후 러닝머신 위에서 흘렸던 눈물겨운 땀방울 덕분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했습니다. 내 몸뚱이로 할 수 있는 건 오직 걷는 것뿐이라 믿었고, 이 정도면 내 상태에서 충분한 운동이라 자유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이후 연달아 수술대에 오르며 그 걸음은 턱없이 부족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 작은 타협의 대가는 잔인했습니다. 결국 훨씬 더 무너진 몸으로 몇 배는 더 피나는 노력을 쏟아부어야만 했습니다. 재수술을 통해 압박된 신경을 다시 풀어줄 수는 있었지만 첫 수술 때와 같은 극적인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눌린 신경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도 이미 죽어버린 신경은 그 어떤 운동으로도 현대의학의 힘으로도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신경이 눌리는 횟수가 거듭될수록 결국 신경 전체가 기능을 잃고 완전 마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잔인하게도 도대체 몇 번을 더 버텨낼 수 있는지, 언제 완전 마비가 찾아올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 막막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이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운동뿐이었습니다. 좀 더 강하게, 조금만 더 강하게 내 몸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 최적의 운동을 끊임없이 찾고 또 시도를 했습니다. 아프기 전에도 자전거를 즐겨 탔지만 그란폰도는 늘 꿈만 꾸던 제겐 너무 먼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투병 생활을 시작하면서 자전거도 그란폰도라는 꿈도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척추 장애인이 된 후 제 삶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조차 제겐 허락되지 않은 일 같았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다시 밟기 시작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바로 이 병의 시작을 알렸던 제주도 종주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완주하지 못하더라도 마침표는 찍어봐야 후회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렇게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제주도 종주를 무사히 마쳤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확신과 자신감이 결국 저를 그란폰도라는 더 큰 도전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병은 완치가 없는 끝없는 싸움이지만 그란폰도에는 완주라는 분명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가슴 벅찬 환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병과의 싸움 속에서 그란폰도를 완주하며 얻은 성취감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술받는 일은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그렇기에 누구에게나 수술은 막연하고 두려운 존재입니다. 6번이나 수술대에 올랐지만 수술이라는 공포는 결코 익숙해지거나 적응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6번째 수술은 단순한 재수술을 넘어선 재재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은 익숙했지만 재재술이라는 영역은 저에게도 완전히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세계였기에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낯설고 거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첫 수술을 받을 당시에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안정을 취하며 병원 시계만 바라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수술은 달랐습니다. 힘없이 빠져나가는 근육을 단 1g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저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직전 그 순간까지 걷고 또 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수술을 앞두고는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냉정한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강도를 높였습니다. 동네 뒷산을 오르고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수술을 견뎌낼 몸을 필사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마주했던 여섯 번째 수술,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전과 같은 강도의 운동으로는 이 거대한 벽을 절대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내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내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필사적으로 그란폰도를 준비하며 훈련했고 마침내 그 가혹한 레이스를 완주했습니다. 제 한계를 뛰어넘었던 그 혹독한 훈련 덕분에 그토록 두려웠던 여섯 번째 수술을 마침내 무사히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일곱 번째 수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칼을 대지 않은 새로운 부위의 첫 수술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세 번이나 가른 그 부위를 또다시 네 번째로 가르는 잔인한 수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기적 같은 회복력으로 여섯 번째 수술 후 단 3개월 만에 재활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는 또 다른 나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도전했던 코스는 사실 100km 미만의 메디오폰도였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100km가 넘어가는 진짜 그란폰도 코스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척추 장애인이 된다는 건 더 이상 내 두 발로 세상을 향해 뛸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비록 두 손에 등산용 스틱을 쥐고 의지해야 할지라도 내 한계를 깨부수기 위해 마라톤에 도전하려 합니다. 사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에서 이 잔인한 수술이 제발 멈추기를. 설사 수술이 멈추고 평온한 삶이 찾아올지라도 제 한계를 뛰어넘는 이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드디어 피니시 라인입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스냅을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영상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마음을 다음을 담아서 예쁘게 드릴게요. 안녕.